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배울 내용은요, 구조체라는 내용입니다. 스트럭처라고 이제 우리가 발음하는데, 구조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형태를 구조화시켜서 처리해주는 것을 구조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구조체라는 것은요, 제가 구조체를 설명드릴 때 한 여러 개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 개의 데이터 형식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 형식을 보관해 놓는 거. 이것도 이제 구조체로 이제 표현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클래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클래스 구조보다 접근이 빠르다라는 거. 스택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래스 구조보다 접근이 빠르다라는 뭐 장점이 있고요. 이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도 역시 뭐 상속이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상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 보관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구조체라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거. 여러 개의 데이터 형식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해주는 어떤 이제 통합 개념이에요. 구조화시켜서 하나로 묶어서 관리해주는 개념을 구조체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체라는 것을 만약에 정의할 때 데이터 보관 관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가 변수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변수는 어때요?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데이터 형식을 하나만 보관해 놓는 그릇이에요. 그림을 그려보면 뭐 변수는 이제 메모리상에 하나의 공간이 잡히고 하나의 이름으로 i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간이 잡히고 i라는 이름 하나의 공간이 잡히고 거기다가 하나의 데이터만 보관해 놓는 그릇이 바로 변수다. 자, 그러면 배열은 변수를 확장한 개념이죠. 즉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데이터 형식을 여러 개 보관해 놓는 그릇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배열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메모리상에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array라는 이름으로 변수 넣어놓고 10, 뭐 20, 뭐 30과 같이 여러 개의 데이터 형식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릇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요 배열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구조체는 요 두 개의 변수하고 배열의 확장입니다. 물론 이제 관리하기 편하게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 형식, 하나 이상의 데이터 형식을 하나 또는 여러 개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릇을 뭐라고 한다? 구조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i라는 변수하고 a라는 배열이 있다. 그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다. 그게 바로 구조체라는 거예요. 구조화시켜서 어떤 기능들을 구조화시켜서 관리를 해준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요 구조체라는 기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조체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구조체를 선언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public struct, 이제 struc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이름,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멤버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struct 역시 동일하게 structure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구조체 이름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어떤 멤버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하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구조체하고 C샵이라는 언어하고 C 언어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이제 끝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 구조체를 선언한 모양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따진다. 이렇게. 구조체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C# 같은 경우는 그대로 employee라는 이름의 구조체 이름을 만들었다. 그러면 employee 타입의 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거에 .member, .name, .age를 이렇게 이제 도트 연산자, 참조 연산자, 멤버 참조 연산자인 점을 통해서 각각의 멤버에 접근을 해서 그 안에다 어떤 값을 대입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다 쓰는 이런 형태를 따집니다. 역시 C 언어도 비슷해요. 스트럭처라는 이름의 이제 대신 C 언어 같은 경우는 뒤에서 type def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배울 텐데 그전에는 기본은 스트럭처는 변수랑 달리 트럭이란 키워드를 붙여서 어떤 변수를 생성합니다. employee 타입으로 변수를 생성하고 그거에 .name의 어떤 멤버에다가 어떤 값을 세팅하거나 어떤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employee.age라는 이름으로 값을 세팅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C 계열 모든 언어는 이런 형태를 그대로 따져요. 스트럭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떤 구조체를 만들고 그리고 각각의 멤버에 접근할 때는 점을 사용해서 각각의 멤버에 접근할 수 있고 이런 형태. 즉
이 이름하고 name과 age라는 이름에 이걸 멤버라고 하는데 어떤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변수를 우리는 해당 구조체의 멤버가 된다 해서 이제 멤버라고 해요. 멤버 변수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멤버 변수로 표현할 때 이렇게 문자열을 나타낸 name과 정수형을 나타낸 age, 이름과 나이를 하나의 이름으로 employee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준다. 이게 바로 구조체라는 거예요. 맞죠? 묶어서 관리를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조체다. 스트럭이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구조체를 선언하고 그 구조체를 바탕으로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점 찍으면,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면 점 찍으면 이 목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큰 이름만 알면 어떤 특정한 구조체를 만드는데 멤버가 한 10개 정도 돼요. 10개 정도 돼요. 우리가 회원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멤버가 이제 10개 정도 되겠죠. 이름, 이메일, 어드레스, 이메일, 나이 등등등 여러 개의 멤버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한다. 각각의 멤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틀, 스트럭처의 구조만 알고 있으면 스트럭처형 변수를 선언했고 점 찍으면 name, age, 이메일 등등등 각각의 스트럭처 안에 들어있는,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멤버의 목록이 다 인텔리센스로 제공을 받기 때문에 개발할 때 편리한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개의 변수를 묶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개념. 대신 다 의미가 있는 것을 묶어서 관리하겠죠. 이렇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구조체다. 여러 개의 데이터 형식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해 주는 개념이 바로 구조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체.c 파일 만들고요. 자, 이 상태에서 구조체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같은 경우는요, 변수하고 배열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변수는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데이터, 배열은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 구조체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해주는 게 구조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 같은 경우를 선언하는 거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냐면 스트럭이란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스트럭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멤버란 이름으로,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 형식을 묶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서 여기 세미콜론, 구조체를 선언해놓고 하나의 구조체를 선언해놓고 세미콜론을 반드시 묶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특정한 이제 멤버에 대해서 캐릭터 타입의 포인터를 만들겠다. 이름하고 정수형 타입의 age를 같이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즉 name과 age를 같이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멤버란 이름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name과 ag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롱형으로 이제 만약에 연봉을 입력해주고 싶다. money라고 하죠. 자, mone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 예를 들면 이름하고 나이하고 연봉 정보를 어떤 이름으로 묶어서 멤버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 캐릭터형 포인터, 문자열, 정수형, 롱형,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주고자 한다. 새로운 데이터 형식인 멤버 타입을 하나 만든다라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 형식인 멤버 타입, 멤버 멤버형을 선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구조체형 변수를 선언해 줄 수 있어요. 구조체형 변수를 선언한다. 이제 최근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예를 들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든다면 객체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객체의 이제 그냥 객체라고 표현할게요. 객체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최근 언어. C샵과 같은 C#, C++와 같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객체 인스턴스 생성한다라는 의미를 클래스 레벨에서 많이 선언하는데요. 자, 구조체형 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구조체형 변수를 선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정수형 타입은 정수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조체 타입은 그냥 스트럭이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자, 스트럭 멤버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겠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단어 쓰시면 돼요. 원하시는 단어 쓰시면 돼요. 오브젝트 멤버라고 하나의 멤버를 이렇게 멤버 타입을 이렇게 선언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의 각각의 멤버라고 합니다. 예, name, age, money와 같은 이런 멤버 타입의 하나의 그 기능들을 멤버라고 해요. 멤버의 멤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멤버를 초기화. 3개의 멤버가 있겠죠. name, age, money 타입. 오브젝트 멤버 타입에 점 찍어보면 age, money, name 이렇게 3개의 형식이 하나의 이름으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브젝트 멤버 너무 긴가요? 그냥 M이라고 할게요. M 점 찍으면 멤버 타입형 변수의 각각의 3개의 멤버 name, age, money 각각 3개의 멤버가 이렇게 인텔리센스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첫 번째 name은 멤버 타입의 name은 예를 들면 이름을 입력을 해줄 수 있겠고 멤버 타입 age는 정수행 타입으로 나이를 입력해 줄 수 있고 멤버 타입의 money 만약에 얘가 연봉 정보다 연봉 정보는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800억인가요? 맞나요? 네, 그런가 보네. 자, 이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더 이상 바라지 않고요. 저렇게 이제 구조체의 가까이 멤버를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의 멤버를 참조한다. 구조체를 참조한다. 가져다 쓴다 하면 이제 printf로 가져다 쓸 수 있겠죠. 예, printf는 이름은 누구고 %s로 출력을 하고 나이는 뭐고 %d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연봉은 얼마? %ld로 ld1으로 이렇게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조는 그대로 m.name, m.age, m.money 이렇게 값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거죠. 멤버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놓고 m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개체형 변수 하나 가지고 점 찍었을 때 name, age, money 또는 이게 값이 이 멤버들이 더 많다 해도 다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이름은 박용준이고 나이는 21살이고 연봉은 이게 잘못 LD가 아니라 자, 롱형의 자료형이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인가요? 그러죠. 1800억이 롱형에 담을 수 없죠. 아쉽지만 1800억이 아니라 21억으로 제가 바꿔놓도록 할게요. 플러스 21억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형의 이제 연봉은 21억.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받으려고 했더니 롱형과 인티저 타입의 맥스 값이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조체라는 건요. 구조화시켜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name과 age와 money 같은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어떤 이름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해주는 개념. 이게 바로 뭐다? 구조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 또는 동일한 데이터 형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해주는 개념. 이 얘를 뭐라고 한다? 구조체라고 한다. 구조체.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관리해주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조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요, 구조체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형 코드 작성해 놓고요. 자, 구조체를 하나 이제 앞서서 만들었었던 스트럭 멤버 타입을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해보고요. 멤버 타입은 name과 age와 money를 묶어서 관리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구조체를 이렇게 멤버 타입으로 구조체를 선언을 했다면, 자, 이 구조체를 선언한 거를 사용해서 구조체 배열을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 구조체 배열을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언과 동시에 선언 따로, 초기에 따로 해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선언과 이제 선언해 놓고요. 초기화를 시키는 거를 만약에 따로 한다면 스트럭 멤버 타입의 변수인 오브젝트 멤버스라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름 정한다면 오브젝트 멤버스형 배열을 선언하겠다. 예를 들면 3개를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구조체 배열 초기화는 어떻게 시켜요? 총 3개 멤버니까 0, 1, 2 반복하면 되겠죠. 오브젝트 멤버스의 0번째에 네임은 누구? 홍길동이고 카피 앤 페이스트 3번 해서 네임과 두 번째는 .age 나이는 21살이다. 그 다음에 연봉 정보는 머니는 1,000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또 해보면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얘를 1로 바꾸고 홍길동 대신에 백두산으로 바꾸고 백두산은 예를 들면 31에 2,000원이다. 어이구 귀찮네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해버릴걸. 자, 이렇게 3번째 멤버 0번째, 첫번째, 두번째는 뭐 임꺽정이다. 저기다. 41살에 뭐 3,000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체 배열을 선언해놓고 초기화시키고 이렇게 맞죠?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보면 자, 그러면 출력을 한번 해보면 출력 i 변수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i 변수를 선언했고 i 변수는 0번째부터 3번째까지 for문 사용해서 3번을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는 0번째부터 3번째까지 printf에서 퍼센트 8칸 정도 잡고 8s 같아요. 퍼센트 2d 퍼센트 그냥 4자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ld 이렇게 잡고 백슬래시 n 그 다음에서 오브젝트 멤버스의 i번째 네임 오브젝트 멤버스의 i번째 age 오브젝트 멤버의 i번째 money 이렇게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구조체 배열을 선언하고요. 구조체 배열을 멤버 타입으로 선언하고 그러면 3개의 네임, 에이지, 머니를 묶어서 관리해주는 구조체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가까이 멤버를 초기화를 한번 시켜봤고요. 그 값을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가까이 멤버에 대해서 i번째 레코드. 그럼 그대로 홍길동, 백두산, 임꺽정이 이렇게 모양을 내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조체의 배열이에요. 이제 말 그대로 구조체형 배열.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구조체열 배열을 선언해놓고 초기화를 따로 이렇게 했는데요. 요걸 만약에 줄이고 싶다. 요만큼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K, 컨트롤 C에서 주석 처리해 놓고요. 그럼 만약에 위에 있는 내용을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구조체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스트럭 멤버 타입의 오브젝트 멤버스는 3칸 잡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될 때는 3개를 초기화 시킬 때 한꺼번에 해도 되겠죠. 멤버 둘, 멤버 셋.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홍길동
21, 1000원. 두 번째, 백두산 31, 2000원. 그 다음에 임꺽정 41, 동일하게 한다면 41, 3000원. 이렇게 값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했을 때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당연히 선언 따로 초기화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시켜주는 게 예제로서는 훨씬 더 간결하고 보기가 좋겠죠. 선언과 동시에 3개의 값으로 초기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력을 다시 한번 시켜보면 내용은 동일하니까 동일한 결과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어쨌든 구조체 배열도 구조체의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조체가 3개를 묶어놨으면 이 3개를 묶어놓은 거에 곱하기 n개, 그의 배열형을 선언하는 게 구조체 배열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구조체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체형 배열을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멤버 타입으로 배열을 선언해 놓고 멤버에 몇 개, 뭐 3개면 3개, 3개 멤버 만들었고 그거를 포문과 같은 구문을 사이에서 출력을 하게 해주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구조체 배열이다. 자, 그래서 구조체는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을 여러 개 묶어서 관리해주는 개념이고 그 구조체를 여러 개 관리해주는 개념이 바로 구조체 배열이다. 이번 예제에서는요, 구조체 언더스코어 구조체 포인터.c 언어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요. C 언어 기본 코드 작성한 상태에서 자,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 멤버 타입으로 name, age, money 이렇게 3개 이름, 나이, 연봉을 갖는 3개의 멤버를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이제 구조체 타입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주석을 처리하면서 구조체형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럭 타입의 스트럭 멤버 타입의 멤버스라는 이름의 배열을 선언하겠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겠죠. 자, 배열의 멤버는 몇 개? 배열의 멤버는 몇 개? 3개. 홍길동, 백두산, 임꺽정 이렇게 3개의 항목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입력을 하고 홍길동 21, 연봉은 뭐 1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홍길동 대신에 백두산으로, 임꺽정으로, 그 다음에 31, 41,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구조체형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구조체 배열 멤버스 타입으로 멤버스 타입은 어떤 형태를 가져요? 네임, 이름, 문자열, 나이, 숫자, 뭐 연봉 역시 숫자 값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 형태를 따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거의 배열로 홍길동, 백두산, 임꺽정의 3개의 레코드를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조체 포인터는요. 구조체 포인터라는 거는 구조체 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구조체 포인터라고 해요. 구조체형. 자, 구조체를 참조하고 있는 구조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는 포인터를 뭐라고 한다? 구조체 포인터라고 한다. 자, 그러면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트럭 멤버 타입을 참조하고 있는 포인터를 만들겠다. p 멤버스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인터 멤버스라는 이름으로. 자, 그러면 구조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구조체 포인터에 저장을 해서 따로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 멤버에다가 멤버스 배열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 자체는 멤버스라는 이름의 구조체형을 참조하고 있는 p 멤버스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놓고 내용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멤버스 구조체 배열을 pmember라는 이름의 구조체 포인터로 참조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 포인터를 통해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포인터를 통한 데이터를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for 탭 눌러서 i는 뭐 3개면 3개만 출력하는데 인티저 타입으로 지우고 상단에다가 int 타입의 i는 선언과 동시에 0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이렇게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포문의 기본 코드. 자, 해서 프린트 포맷 사용해서 %6 6칸 잡고 스트링 문자열, %2칸 잡고 정수형, %4칸 잡고 롱형 LD, 그리고 백슬래시 n으로 한 칸 줄바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포인터 배열을 참조하고 있는 포인터 변수 pMembers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어요. pMembers로 이제 값을 참조할 때는 구조체 배열하고 틀리게 각각의 이제 멤버에 접근할 때는 도트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pMember에 점 찍으면 name, age, money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를 통해서 사용하냐면 구조체 포인터를 통한 해당 데이터를 참조할 때는요. arrow 연산자,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 name, money, age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name 역시 마찬가지로 pmember가 멤버란 이름의 구조체 포인터가 참조하고 있는 곳에 arrow 연산자, 화살표 연산자의 age, pmembers 다시 아니라 화살표 연산자 그거의 money 이런 식으로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게 다른 거 이제 뭐하고 차이점이다? 구조체 배열하고의 차이점이다. 구조체 배열에서는 우리가 뭐를 통해서 구조체 배열에서는 그냥 도트 연산자를 통해서 각각의 멤버에 접근할 때 이렇게 도트를 통해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요. 구조체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pmember가 참조하고 있는 곳에 name, age, money를 이렇게 출력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것만 먼저 출력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다 홍길동이 나오네요. 얘 같은 경우는 구조체 포인터의 시작 주소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가 여기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name, age, 그 다음에 money가 출력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백두산으로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다음 주소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주의해 주실 게 이렇게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 주소로 이동을 해서 pMembers의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즉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주소를 다음으로 이동해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의 레코드를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 행으로 이제 그 다음 주소로 이동해서 pmember를 플러스에서 그 다음 주소로 이동해서 백두산 31, 2,000원, 임꺽정 41, 3,000원 이런 식으로 3개의 레코드를 반복해서 출력을 시켜주고자 한다. 그럴 때는 구조체 포인터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arrow 연산자로 각각의 멤버에 접근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주소를 1 증가시켜서 그 다음 행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을 시켜줄 때는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셔야 돼요. pMembers라는 이름의 구조체 포인터를 사용했을 때는 주소값을 1 증가시켜서 주소값을 다음 주소로 증가시켜서 그 다음 주소에 있는 name과 age와 money가 출력되는 형태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 포인터 이렇게 구조체를 참조하고 있는 변수를 뭐라고 한다? 구조체 포인터라고 한다. 홍길동, 백두산, 한라산을 참조하고 있는 pMembers라는 이름의 구조체 포인터를 만들어 놓고 pMember가 참조하고 있는 것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pMember가 참조하고 있는 name, age, money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를 증감 연산자를 해서 그 다음 포인터로 이동을 해서 역시 다시 한번 출력, 그 다음 포인터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출력 해주는 예제를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구조체 포인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